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활승마 이론 2021년 기출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일 재활승마 분류 중 스포츠 승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난이도의 기승술 연마를 요구한다. 2. 드레사지 경기는 19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정해졌다. 3. 드레사지 경기에서 심판은 장애인의 움직임은 보지 않고 말의 움직임만 보고 심사한다. 4. 드레사지 경기는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드레사지 경기는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52. 재활승마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히포크라테스는 승마의 치료적 리듬이라는 표현으로 말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2. 17세기 문헌에는 낮은 의욕과 신경학적 장애, 그리고 통풍이 있는 사람들이 승마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3. 1950년대에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던 리즈 하텔이 재활승화라는 치료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4. 미국에서는 1969년에 나하가 설립되어 치료적인 목적보다는 장애인 운동의 하나로서 독립기승을 목적으로 재활승마를 실시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1950년대에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던 리즈 하텔이 재활승마라는 치료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53.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상면에서 발생하는 관절 움직임으로 굽힘, 펴, 젖힘 등이 있다. 2. 몸 위치를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가상적인 세 개의 면에는 수직면, 수평면, 관상면이 있다. 3. 해부학적 인체구조 용어에서 안쪽은 몸통에 가까운 것을 뜻한다. 4. 운동 역학에서는 사람의 몸의 위치나 방향 또는 움직임에 관해 설명할 때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표현한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운동 역학에서는 사람 몸의 위치나 방향 또는 움직임에 관해 설명할 때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표현한다. 54. 인체의 근뼈대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뼈의 역할 중 저장 기능은 운동의 방향을 설정한다. 2. 근육의 생리적 특성에는 수축 54. 인체의 근뼈대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뼈의 역할 중 저장 기능은 운동의 방향을 설정한다. 2. 근육의 생리적 특성에는 수축성, 탄성, 흥분성, 전도성이 있다. 3. 척추는 일생 동안 적골수, 혈액 생산 조직을 유지하는 곳이다. 4. 자유다리뼈는 출생 시 엉덩뼈, 두덩뼈, 궁둥뼈로 구분되어 있다가 25세경에 완전한 하나의 뼈가 된다.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근육의 생리적 특성에는 수축성, 탄성, 흥분성, 전도성이 있다. 55. 인체의 관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대는 뼈와 뼈대 근육을 연결하는 데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2. 윤활관절은 두 뼈가 좁은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그 바깥은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다. 3. 가동관절은 움직임이 가능한 관절로 섬유성 관절과 연골성 관절로 구분한다. 4. 관절 가동성의 크기는 관절의 형태 외에도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힘줄이 편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 개인차가 없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윤활관절은 두 뼈가 좁은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그 바깥은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다. 5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뉴런이 다른 뉴런이나 근육에 접하는 부분은 괄호라고 부르며 대다수의 경우 괄호로부터 방출되는 화학물질을 통해 신호가 전달된다. 1. 신경세포 2. 랑비 MRD 3. 시냅스 4. 수상돌기 옳은 것은 답은 3번 시냅스입니다.
뉴런이 다른 뉴런이나 근육에 접하는 부분은 시냅스라고 부르며 대다수의 경우 시냅스로부터 방출되는 화학 물질을 통해 신호가 전달된다. 57. 다음 인체의 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생명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몸의 가속도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반사운동을 수행한다. 다. 신경신호를 통합 조정하여 사고나 학습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뇌줄기, 소뇌, 되뇌. 2. 숨뇌, 중간뇌, 사이뇌. 3. 뇌들보, 관자엽, 대뇌 겉질. 4. 뇌줄기, 시상, 대뇌.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1번 뇌줄기, 소뇌, 대뇌입니다. 가, 뇌줄기, 뇌가는 생명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소뇌는 몸의 가속도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반사운동을 수행한다. 다, 대뇌는 신경 신호를 통합 조정하여 사고나 학습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58. 다음 운동과 관련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운동 상태가 변하는 데 대한 저항을 말한다.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물체, 무게중심의 높이, 기저면의 크기, 물체의 무게와 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 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구심력은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심력에 의해 원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 1. 속도 2. 신체 중심 3. 안정성 4. 모멘트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3번 안정성입니다. 59. 근육의 수축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속성 수축은 힘은 발생하지만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다. 2. 등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변화를 한다. 3. 등속성 수축은 고정되어 움직임이 없는 저항에 힘을 가하는 것이다. 4. 등척성 수축은 힘이 발생하는 동시에 근육의 길이 변화가 생긴다.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등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변화를 한다. 60. 다음 인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발달이란 연속적인 양적, 질적,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상승과 쇠퇴도 발달로 간주된다. 나. 성장은 세포의 복제와 분화, 형태 형성, 형태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며 기능의 분화를 의미한다. 다. 3세 이후에는 환경적인 인자가 영향을 미쳐 인지 발달 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유전적 요인은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나 성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다입니다. 가. 발달이란 연속적인 양적, 질적,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상승과 쇠퇴도 발달로 간주된다. 다. 3세 이후에는 환경적인 인자가 영향을 미쳐 인지 발달 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1.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동장애 2. 뇌병변 장애 3. 언어장애 4. 지체장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정동장애입니다. 6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은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가, 자폐성, 나, 다, 건강,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11개의 세 분류를 가지고 있다. 가나다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1. 뇌병변, 호흡기, 언어 2. 안면, 신장, 심장 3. 뇌전증, 지적, 정신 4.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4번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은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11개의 세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63.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의 최소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나쁜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나쁜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64.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폐증은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나타나고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3에서 5배 많이 발생한다. 2. 자폐성 장애 기승자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3.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는 자폐증, 고기능성, 자폐증 64.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폐증은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나타나고 남아보다 여아에서 3에서 5배 많이 발생한다. 2. 자폐성 장애 기승자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3.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는 자폐증, 고기능성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기 붕괴성 장애 등이 포함된다. 4. 자폐아동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심한 경우에는 기괴한 행동이나 공격성 등이 나타나며 가벼운 경우에는 학습 장애로 보일 수도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자폐증은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나타나고 남아보다 여아에서 3에서 5배 많이 발생한다. 6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이론적 모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정서 행동 문제를 개인의 유전적, 생화학적, 신경학적, 기질적 요인의 비정상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나. 정서 행동 문제는 개인의 해결되지 못한 갈등, 방어 기제의 과도한 의존, 성격 구조의 심한 일탈 등의 내적 갈등이 행동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본다. 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또래 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의 영향력을 정서 행동 문제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가나다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1. 생체 생리적 모델, 정신역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2. 생태학적 모델, 행동주의적 모델, 환경학적 모델. 3. 행동주의적 모델, 정신역동적 모델, 신체 생리적 모델. 4. 인지주의적 모델, 신체 생리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1번 생체 생리적 모델, 정신역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가. 신체 생리적 모델. 정서 행동 문제를 개인의 유전적, 생화학적, 신경학적, 기질적 요인의 비정상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나. 정신역동적 모델. 정서 행동 문제는 개인의 해결되지 못한 갈등, 방어 기제의 과도한 의존, 성격 구조의 심한 일탈 등의 내적 갈등이 행동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본다. 다. 생태학적 모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또래 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의 영향력을 정서 행동 문제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66. 우울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승마 강습 시 재활승마 지도사가 유의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어 초기 관계를 신뢰감 있게 형성해야 한다. 2. 타임아웃, 무시하기, 권리 박탈, 벌칙 등과 같은 제한 기법을 사용한다. 3. 아동이 승마활동에서 수행한 것에 대한 자기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동이 노력한 부분을 알려준다. 4. 아동이 다른 기승자, 지도사, 말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를 아동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타임아웃, 무시하기, 권리 박탈, 벌칙 등과 같은 제한 기법을 사용한다. 67. 재활승마 강습에 필요한 업무 중 자원봉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말에 타기 위한 도움 2. 말들의 운동과 훈련 3. 교육에 필요한 말 배정 4. 마방 청소, 말 먹이 주기 업무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말 배정 6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활승마용 말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은 손으로 말의 목덜미, 옆구리 등을 적당히 꼬집거나 손바닥 등으로 몸통을 두드려 보며 반응을 관찰한다. 작은 물체의 움직임, 작은 소리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관찰한다.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뒤 빠른 시간 내에 감정이 회복되는지 관찰한다. 1. 접촉평가 2. 환경평가 3. 반응평가 4. 기질평가 말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은 4번 기질평가입니다. 69. 다음 등자 그림의 명칭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나다라의 등자 그림이 나와 있고요. 1. 고무줄 등자, 탄력 등자, 굴절 등자, 분리 등자 2. 탄력 등자, 개방식 등자, 굴절 등자, 고무줄 등자 3. 분리 등자, 고무줄 등자, 굴절 등자, 탄력 등자 4. 고무줄 등자, 개방식 등자, 굴절 등자, 탄력 등자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고무줄 등자, 탄력 등자, 굴절 등자, 분리 등자입니다. 70. 재활승마 중 장기 강습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기간에 따라 강습의 목적과 목표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담당 지도사가 바뀌면 반드시 새로운 강습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강습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누구라도 진행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담당 지도사가 바뀌면 반드시 새로운 강습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1. 재활승마 강습 시 마장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비상시 긴급 함화가 가능해야 한다. 3. 기승자의 낙마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4. 기본적으로 특별한 장비들을 사용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장비를 사용한다. 72. 재활승마 강습 시 기승과 함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승대에서는 복대가 너무 헐렁하더라도 조여서는 안 된다. 2. 중간 보조로 기승한 기승자는 최대 보조로 함화시켜서는 안 된다. 3. 기승은 말의 왼편에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오른쪽에서도 할 수 있다. 4.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벌림 운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 중간 보조로 기승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중간 보조로 기승한 기승자는 최대 보조로 함화시켜서는 안 된다. 73. 재활승마 강습 중 본운동의 기승 활동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도사의 기승자에 대한 지속적인 승마 자세 교정이 없다면 오히려 승마가 독이 될 수 있다. 2. 지도사의 복장은 안전모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말에 기승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춘다. 3. 지도사는 기승자를 보조하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이드워커에게 보조를 부탁한다. 4. 지도사는 중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기승자의 자세 수정 시 중앙에서 진행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지도사는 중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기승자의 자세 수정 시 중앙에서 진행한다. 7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이드워커 보조 방법은 한 팔과 한 손 보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기승자의 신체 및 심리적 상황이 단독 승마가 곤란할 경우에 보조하는 방법이다. 1. 양손 보조 2. 맨손 보조 3. 몸통 보조 4. 한팔 보조 사이드워커 보조 방법은 1번 양손 보조입니다. 75. 다음 재활승마 강습 시 지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먼저 질문하고 이름을 불러준다. 나. 말로만 설명한다. 다. 대답 가능한 질문 위주로 한다. 라. 주제 없이 광범위하게 묻는다. 마. 가급적 한 번에 하나씩 묻는다. 바. 예, 아니요 같은 단답형으로 묻는다. 4. 다른 기승자와 비교한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2번 가, 다, 마입니다. 가. 먼저 질문하고 이름을 불러준다. 다. 대답 가능한 질문 위주로 한다. 마. 가급적 한 번에 하나씩 묻는다. 이상으로 재활승마지도사 2021년 기출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